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돋보기의 천혜연입니다. 혹시 이동 노동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구에만 만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올해 대구 시내 두 곳에 이런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동 노동자의 쉼터를 건의한 장본인이면서 대구 지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장본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김성태 의원 만나보시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으뜸 일꾼 김성태 의원. 매사 열성적인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교통과 노동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례 제정을 실현하는 김성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년 전 지방선거 이전에 그 의원님 후보 시절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월성 1동, 2동, 진천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반기 의회부터 이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건설과 교통,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보람된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크게는 그 입법 활동과 민원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지방의회는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재개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또 대구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이 복리 정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보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그 주차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문제 이런 불편한 부분 등을 우리 의회에서 또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민원을 해결했을 적에 아마 그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소 서민과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개로 올해 3월 대구시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어떤 내용이고 발의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이동 노동자라는 거는 이제 주로 택배 기사라든가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동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근무 중이라도 잠시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생리 현상을 해소한다거나 또 업무와 관련된 그런 정보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리에서 일을 하시는 이런 이동 노동자분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위한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례 성과로 올해 하반기에 쉼터가 조성된다고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구체적인 성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이제 제가 발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달서구의 그 죽전 내거리하고 수성구의 범어 내거리 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이제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의 이제 임대와 시설 비용
이런 것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한 약 4억 원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 공간을 뭐 여성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뭐 교육장, 그리고 상담실, 사무실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아마 그 시설이 구성이 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나 공공 일자리 인력을 또 활용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바로 빨리 이런 심도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네. 있고요. 자, 평소 의원님께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 1월인가요? 그 교통약자 콜택시 그 임산부를 포함해서 그런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어떤 조례안인지 내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예, 기존에 이제 그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걸 이제 이 사용해 오던 그런 장애인 콜택시를 명칭을 이제 교통약자 콜택시로 변경시키면서 그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임산부가 이제 정기 뭐 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이제 활동이 많은데 그 사실 임산부는 체중이 이제 변화로 대중교통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임산부 보호 측면에서 교통약자를 콜택시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 조례를 발의가 되었고요. 그 지원 방식은 기존의 콜택시의 이용과는 좀 다르게 일반 택시와 제휴를 통해서 한 1회에 한 5천 원 정도 월 4회 정도로 아마 지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조례안이라도 참 섬세하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평소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자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자, 감정 노동이란 말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네. 이제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회사나 조직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말투나 표정 등을 연기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을 말을 하는데요. 특히 대구에는 이런 감정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콜센터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2019년이었죠. 감정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요. 기존의 정책에서 한 2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 조례의 주요 내용이 이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가장 이제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수립해야 되고 또 보호를 위한 모범 기준을 또 마련을 한다는 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 보장 교육이라든가 또 상담 보호 그런 내용 등이 규정이 되어 있고 네. 또 권익 규제를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그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조정한 사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구에서 처음 시행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이제 정착하게 되면은 힘든 감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의정 돋보기. 여러분은 지금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과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정치 활동 전에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의회 의원 2번 활동하셨고요. 네. 시의원 활동하게 되는데, 자, 정치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결국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인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IMF 시절에 저 역시 힘든 시기를 또 보냈습니다만은 그 정치를 잘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바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그런 인식 아래 지방 정치라도 제가 한번 해봐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좀 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가 국민의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이제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으로서 의원님의 철학이 좀 궁금한데요. 네. 예, 의원이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그 권한을 잠시 이제 위임받아서 일하는 주민의 이제 대표 아닙니까? 그 저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뭐든지 시민들에게 우선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소외되고 가난한 시민들과 또 잘못된 제도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거기서 저기 뭐 철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의원으로 남고 싶은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의원으로서 그만두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주민들이 김성태 의원이 열심히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의원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자만이 획득한다. 직급과 직업을 떠나 노동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가 안전하고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님,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도 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